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들을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면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대화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대화들 해볼 건데 잠시 멈춤 버튼 누르시고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아마 이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나오는 게 많을 건데요. 하나씩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무슨 일 있어요는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이러면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with you라고 하면 너한테 무슨 일 있니? 무슨 문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말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야, 뭐 문제 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걱정해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이 말투와 표정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 표현은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Don't take it seriously. 가장 마지막에 있는 seriously. 이 표현은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뭔가 좀 진지하고 심각한 일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살짝 바꿔서 I'm serious. 나 진지하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끝에 seriously. 이것만 붙이면 진지하게 아니면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의미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don't take it. take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don't take it 하면 받아들이지 마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seriously 이걸 붙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있는 don't. 이건 하지 마라고 뭔가 금지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시는 편이 더 잘 어울립니다. Don't take it seriously. Don't take it seriously.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Don't take it seriously. 약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말투로 한다면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를 해주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s nothing. Nothing. 어떤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난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It's nothing. It's nothing. 뭐 제가 넘어졌는데 어때 괜찮아? 라고 하면 It's nothing. 그냥 잠깐 끓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보면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걱정돼서 가보잖아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영어 문장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럴 때 뭔가 좀 괜찮거나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때 어떻게 한다고요?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한번 더 해볼게요.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상황 한번 가볼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단독으로 하나씩 한 단어씩 외우는 것보다 이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특히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take the blame 이란 표현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기가 정말 간단해지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영어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는 누군가가 someone 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동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책임을 지다라는 표현 이게 take the blame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have to나 has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만 해. Someone has to. Someone has to. 이 덩어리 표현에다가 책임을 지다 take the blame. 그렇게 되면 덩어리 표현 두 개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thank you라고 알고 있죠? 단어 두 개? 하나도 안 어렵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연습이 계속해서 되면 길어 보이지만 의미단위 두 개가 끝이네? 쉽게 느껴지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두 가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표현 사용하면 되죠. 영어로 하면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이렇게 돼요.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해야만 한다. has to를 사용했고요. 미래, 뭐뭐를 합니다, 할 겁니다 라고 하면 will을 써주시면 돼요. I will take the blame. I will take the blame.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를 좀 위해서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지만 이 for이 기본적으로 이 교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딱 져버리면서 이 책임을 교환하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ake the blame과 같은 덩어리 표현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단어도 물론 좋지만 동사를 활용한 이 덩어리 표현. 제가 기초영어 30일 특강책에서 이 데이마다 5개 정도, 4, 5개 정도씩 이렇게 30일 동안 했었는데요. 아마 그 책으로 그 100개 좀 넘는 표현만 기억해 두셔도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면 모아놨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는 영어로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한번 더 해볼까요? Someone has to take the blame. 그러니까 대답하죠.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한번 더 해볼까요? I will take the blame for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화상 한번 가볼게요.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어요까지 뭔가 어떤 아파 보이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하면 Are you feeling ok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간단하게 Are you okay? 이렇게 하셔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고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컨디션이 좋다라고 할 때 I have a good condition. 이거는 사실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I'm feeling good. I feel better. 이렇게 feel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have a good condition. 이거는 물론 이 한국 생활을 오래한 외국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외국에 가신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feel good.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신 게 더 좋아요. 그리고요, are you feeling okay? 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 걸 느끼니? 라고 뭔가 느끼다가 아니고요. 그냥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괜찮은지 그걸 물어보는 표현도 됩니다. Are you feeling okay? Are you feeling okay? 이 표현이 그렇게 입에 잘 안 붙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Are you okay? 라고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네, 언제나 기억하면 좋을 건요. 영어의 정답은 없다. 여러 가지 정답인데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가고 표현을 이렇게 붙여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걸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말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요. 어떤 거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It's just so cold. Thanks for your concern.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cold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춥다라는 말도 있지만 감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cold라고 하면
감기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걸리다라는 의미는 따로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냥 It's just a cold. 이건 그냥 감기일 뿐이야. It's just a cold. 뭐 감기에 걸렸는데 옆에서 너무 걱정하고 괜찮아 하면 에이 감기야 감기. It's just a cold. 이 just를 붙여서 에이 감기일 뿐인데 뭔가일 뿐인데 뭔가 대수롭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thanks for이라고 했는데요. thank you for, thanks for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thank you나 thanks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를 덧붙여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문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thanks for 다음에 어떤 거에 감사한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your concern,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thank you for your help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명사 표현을 사용해서 그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동사를 사용하고 싶어지면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Thanks for inviting me. invite, 초대하다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thank you라는 표현을 얘기해 주는데 딱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thank you나 thanks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익숙해졌다면 for를 붙여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라고 하고 있죠. 감기구나. 집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한다면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have to를 사용하거나 has to를 사용하면 너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 이고요. should를 사용하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표현도 괜찮지만 그냥 동사부터 나와서 뭐뭐 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제가 어렸을 땐 명령문이라고 배웠는데요. 해! 이런 명령 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세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just가 붙어 있죠. 그냥 집에 가서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why don't you 붙여서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you should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게 안 떠오르시면 이걸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막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가지고 놀면서 영어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온 덩어리 표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Go home, 집에 가다.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한번 내볼까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의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Are you feeling okay? 한번 내볼까요? Are you feeling okay? 대답을 해보죠.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just so cold. Thanks for your concern. 한번 내볼까요? It's just so cold. Thanks for your concern. 집에 가서 좀 쉬어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한번 더요. Ju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기억이 조금 더 잘 나지 않나요? 오늘 배웠던 문장 다 외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오늘 한 문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문장 정도만이라도 내가 댓글 쓰고 얘기해보면서 얼추 외워주신다면 다음에 봤을 때 그냥 넘어간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문장이나 좋으니까 꼭 한번 숙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